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단원 책 속에 길이 있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0쪽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독서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속담도 여러 번 들어봤겠죠. 이번 단원에서는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원입니다. 그렇다면 책 속에 어떠한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합시다. 요즘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조사해봤더니 공부와 장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진로에 대한 고민은 10년 전보다 크게 늘어 이젠 청소년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박용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뭔지 물었습니다. 학생들 중에 장래 진로나 직업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는 사람 손 좀 들어볼래요? 대다수의 학생이 성적과 장래 진로를 꼽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정하려면 직업이 일단 정해져야 하니까 직업이 제일 먼저 우선 관심사인 것 같아요. 취업난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저도 불안하기도 하고 좀.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전국의 15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와 장래 직업이었습니다. 특히 10년 전에 비해 공부에 대한 고민은 줄어든 반면 직업에 대한 고민은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진로와 장래 직업이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직업 선택에 대한 기준 역시 변하고 있습니다. 보람과 자아 성취 같은 요인은 10년 전보다 감소한 반면 수입이라는 응답은 늘었습니다. 청년 실업이 청소년들의 직업 선택의 기준까지 바꾸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을 하소연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청소년들의 절반에 육박하는 46%가 이런 고민을 친구들과 나눈다고 답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한다는 응답도 22%에 달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정말 어떤 자기 직업의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가 불안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질 텐데 그런 것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없고 또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없다는 거, 이게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달래주고 올바른 진로 선택을 도와줄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EBS 뉴스 박용필입니다. 네, 영상에 나온 것처럼 선생님도 학창시절에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평생의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하는지 굉장히 막막하고 혼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진로에 대한 고민은 당연한 것 같은데요.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책이 해답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제목을 붙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과서 20쪽 밑의 생각 열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다를 향해서 등불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책이 쌓여 있네요. 선생님은 보니까 이렇게 책들이 쌓여 있음으로 해서 이 등불, 어둠을 밝혀주고 멀리 볼 수 있게 해주는 등불이 더 멀리, 더 높이까지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넓은, 더 멀리까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와 비슷한 책에 관련된 또 하나의 그림입니다. 평상시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그림이어서 들고 와봤는데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오나요? 네. 우리가 책을 통해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담장 너머의 세계까지, 더 넓은, 더 멀리의 세상까지 책의 도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담장 너머의 세계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는 천국과 같은 세계일 수도 있고, 또 눈 뜨고는 보지 못할 처참한 광경의 세계일 수도 있겠지만, 책을 통해서 우리는 그 너머에 숨겨진 그 모습까지 볼 수 있다. 책을 통해서 우리는 더 멀리, 더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서 이 그림을 친구들에게 한번 소개해 주려고 들고 와 봤습니다. 네, 그러면 21쪽 알아두기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독서의 가치. 독서는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를 알게 해주는 통로이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된다. 독자는 독서를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으며 책 속 등장인물을 이야기해서 감동과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독서 활동은 특히 중요하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활동은 청소년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중 진로 및 관심사와 관련된 독서는 청소년에게 장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네, 이 부분에서는 독서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독서의 효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우리에게 인식을 넓혀주는 가치를 지닌다 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 책을 통해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러한 지혜를 줄 수 있겠죠. 이런 것이 두 번째의 윤리적인 가치. 그리고 우리가 책을 통해서 책을 읽으면서 감동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미적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독서의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특히 청소년기에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한가? 청소년기는 가치관이 아직 성장하고 만들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낄 때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책을 통해서 청소년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진로와 관심사와 관련된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청소년기에 책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한지,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청소년기에 독서가 중요하다, 독서가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독서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독서를 할 때에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여 책을 스스로 찾아 읽어야 한다. 즉, 자신의 흥미와 가치관 등을 파악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책을 읽을 것인지를 염두에 두어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선택해야 한다. 학교 도서관이나 신문, 잡지 등의 매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는 것도 책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책을 읽은 뒤에는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고 알게 된 내용을 공유하는 것도 바람직한 독서 태도이다. 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독서를 할 때 자신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책을 선택해야 한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이니까 당연히 누군가의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책을 읽는다면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 책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겠다라는 스스로의 동기가 있어야 그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책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 첫 번째로 자신의 흥미와 가치관에 맞는 책, 그리고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책을 읽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전문적인 정보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을 읽은 뒤에는 친구들과 그 내용을 공유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조선의 얼 광화문에서 독서 활동은 사회적 상호작용 이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했었는데, 독자 혼자만이 그 책을 읽고 나 혼자 의미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책을 읽은 친구들과 그것을 공유함으로써 그 내용을 좀 더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사회적인 의견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상호작용 대화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22쪽 본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글쓴이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독서의 가치와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수필이다. 독서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는 어떠한지 생각하며 글을 읽어보자. 네, 이 글은 작가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독서의 가치와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수필입니다. 체험 경험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수필. 글의 갈래가 수필이다. 수필 많이 들어봤죠? 일상생활 속에서 얻은 생각과 느낌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을 우리는 수필이라고 합니다. 형식의 구애가 없기 때문에 글을 쓰는 작가의 개성이 더 잘 드러나는 글의 갈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일기, 편지글, 여행문, 기행문 등이 수필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점, 독서를 하는 나의 태도는 지금까지 어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독서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본문을 아직 읽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잠시 화면을 정지하고 본문을 읽고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본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크게 3단 구성, 처음, 중간, 끝이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부분, 처음 부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책 하면 가장 먼저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우리 가족이 새들어 살던 집은 앵두나무로 울타리가 쳐져 있고 집 뒤 언덕을 조금만 올라가면 남춘천역이 바라 보였습니다. 외로울 때에는 그곳에 올라가 서울 가는 기차를 바라보던 기억도 납니다. 그 시절 소양강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푸른 강줄기를 따라 한박 피었던 개나리 무리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네, 책이라는 이 글의 제재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책과 관련된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으로 먼저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 그러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책과 관련된 무슨 경험일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궁금증이 생기겠죠? 이렇게 경험으로 글을 시작함으로써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런 이유만으로 그 시절을 낭만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진짜 이유는 좀 엉뚱한 데 있습니다. 그때는 나라에서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자는 운동을 힘껏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유교양문고라 해서 문고로 펴낸 책을 나라에서 각 학교에 공짜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냥 주기만 하면 읽지 않을 테니까 특별한 반을 꾸려 선생님이 지도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따로 모여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고는 집으로 돌아갔지요. 다른 친구들은 귀찮아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네, 책과 관련된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자유교양문고라고 해서 문고판, 지금으로 치면 얇고 가볍게 휴대 가능한 책으로 만들어서 읽었던 경험, 그 경험이 자신은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도 이렇게 자유교양문고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펼쳤네요. 요즘도 한 학기 한 권 읽기라고 해서 교육과정 내에서 우리가 수업 중에 한 학기 한 권을 꼭 읽자라는 식으로 변화가 있고, 또 교육청에서 나라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학생들에게 한 권씩 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까지 책을 지원해준다. 얼마나 책 읽기가 중요하면, 한 권 통째로 읽어보는 경험이 중요하면 그렇게 이런 운동까지 벌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경험을 통해 책 읽기는 저의 유년 시절에 기쁨과 격려, 흥분과 위안, 황홀과 행복이라는 느낌으로 뿌리 내렸습니다. 그때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저는 무엇으로 위안을 얻었을까요? 전학을 간 곳이라 친구도 별로 없었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 위축되어 있던 그때, 책 읽기야말로 저의 결핍을 충족해주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네, 작가는 어린 시절 책 읽기라는 행동을 통해서 이런 기쁨, 격려, 흥분, 위안, 황홀, 행복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에 작가가 친구도 없어서 외로웠고 또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다. 이런 결핍의 상태에서 책이 바로 위안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여기까지 우리 처음 부분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책과 관련된 글쓴이의 어린 시절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23쪽 넘어가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지금은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과거보다는 적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책 읽기에서 느꼈던 감정을 기쁨, 격려, 위안 등의 긍정적인 감정이었죠. 이러한 감정들을 요즘 젊은이들이 경험할 일은 드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시대나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늘 모자람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청소년들을 향해 새로운 것을 쏟아내어도 비어있고 부족한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것이지요. 그러나 그 모자람을 채워간다면 스스로가 충만해집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책 읽기가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책을 읽으며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작가는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과거와 현재는 지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글쓴이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지금 글쓴이는 과거와 현재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쓴이가 어린 시절에 결핍을 느꼈던 것처럼 요즘의 청소년들도 늘 항상 모자람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그래서 외로움을 느낀다 라는 점이 공통적인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다면 그 모자람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책 읽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 읽기가 해답이다. 작가가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개 방식을 우리는 자문자답의 방식이다. 자문자답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책 읽기가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가?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네요. 우리는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그런데 책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에 사는 할머니도 되었다가 아프리카에 사는 젊은 청년도 되었다가 이렇게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간접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함으로써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이 부분은 책 읽기의 가치. 첫 번째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책 읽기는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이면 다 해결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보의 바다에 들어가면 원하는 모든 것을 낚아올릴 수 있다고 말하지요. 저는 이런 주장에 앞에 나온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보는 이제 그 자체로는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정보혁명 이전에는 정보를 장악한 사람이 권력을 쥐었지만 지금은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데다가 특정인이 그것을 독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힘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다면 흩어져 있고 넘쳐나고 흘러다니는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질문을 하고 있네요. 그것은 바로 수많은 정보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을 골라내는 눈입니다. 그리고 무관해 보이는 정보를 엮어서 유관한 무엇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답은 이것이다 라고 또 자문, 정답의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네요. 이런 안목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평소 꾸준히 책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가장 작고 낮은 단위의 정보에서 시작해 가장 크고 높은 단위의 지식을 다루는 것은 오직 책뿐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너무 많고 흘러넘치는 정보, 이것을 가지고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첫 번째, 의미 있는 것을 골라내는 눈, 안목이 필요하다. 두 번째,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정보들을 어떤 기준이나 공통점을 가지고 엮어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 그런 엮어낸 다음 그것을 종합하여 가치 있는 지식으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능력. 이러한 안목과 능력, 이래서 3에 말한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책 읽기의 두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보의 가치를 높여줄 안목과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문학작품은 언어로 이루어진 상상의 집입니다. 자, 지금 문학작품을 언어로 이루어진 상상의 집이다라고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비유 중에서도 A는 B이다, 은유라는 건데,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비유의 3요소. 쉬운 문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과 같은 내 얼굴. 이런 문장이 있다, 이런 비유가 있다 본다면 비유가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 그렇죠. 내가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내 얼굴이라는 원관념. 그리고 그것을 무엇에 빗댄다? 사과라는 보조관념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것 둘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거. 이것들은 유사성이 있어야지만, 유사한 점, 닮은 점이 있어야지만 비유가 성립한다. 내 얼굴이 빨갛고 동그란 사과처럼 생겼기 때문에 사과에 빗대는 거지. 내가 바나나처럼 얼굴이 길고 노랗다 하면은 이 비유가 성립하지 않겠죠. 그래서 비유의 3요소.
원관념, 보조관념, 유사성. 네,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간접 경험의 세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문학작품을 읽는 이유는 결국 다른 이들의 고통을 어루만질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함이지요. 수없이 많은 문학작품이 담긴 그릇, 그것이 곧 책입니다. 네, 여기에서도 책을 많은 문학작품이 담긴 그릇이다 라고 책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릇에 국이라든지 밥이라든지 여러 것들이 물질이 담겨 있다라는 유사성을 가지고 비유를 했네요. 자, 여기 책 읽기의 가치 세 번째가 나옵니다. 문학 작품을 통해서 소설과 시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삶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의 삶에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그걸 읽고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문학 작품을 통해서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다. 성숙하다라는 것은 나 자신만의 아픔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시민이다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책 읽기의 가치에는 동의하더라도 책을 많이 읽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할 말은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기도 바쁜데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는가? 텔레비전, 게임, 영화 등 볼 것 천지인 시대에 살면서 굳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는가? 책이라는 게 재미라도 있어야지. 재미없고 따분한 내용 투성이인데 꼭 읽어야 하는가? 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책을 읽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작가도 공감을 한다, 인정을 한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여기서 서로 다른 성격의 활동들이 나왔는데 서로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텔레비전, 게임, 영화. 우리가 재미있게 보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기 힘든 책 읽는 거, 책 읽기. 이렇게 서로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생각을 한번 전환해보자 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인정을,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관점을 바꿔보자 라는 거네요. 우리는 게임하는 방법을 학교나 학원에서 따로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내고 즐깁니다. 그런데 세상은 책 읽기를 비롯해 따분하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라고 강요합니다. 책 읽기, 따분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또 물어보고 있네요. 그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문자답이죠. 대체로 하기 쉬운 일, 아까 나왔던 텔레비전, 게임, 영화를 보는 것. 하기 쉬운 일은 즐겁기는 하지만 우리의 정신적 능력을 키워주지는 못합니다. 반면 어렵고 부담스럽더라도 가치 있는 일, 책 읽기를 의미하는 거겠죠. 우리 정신의 키는 훌쩍 자라납니다. 하기 쉽고 즐겁기만 한 일은 시간을 흘려보내게 하지만 그냥 흘러간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책 읽기는 이런 가치 있는 일은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게 해줍니다. 생산적이라는 것은 그 일을 한 뒤에 어떤 결과물이 무엇이 남는다라는 뜻이네요. 자, 이렇게 책 읽기와 텔레비전 서로 성격이 다른 이 두 가지를
반면이라는 표지를 통해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성격이 서로 다른 것, 반대되는 것들을 대비시키는 거 대조라고 하죠. 표지라는 말 들어봤죠? 우리가 길을 갈 때도 표지판을 보고 길을 찾아가듯이 이 글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알려주는 표지판과 같은 단어들을 표지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가운데 부분이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이 어떤 가치를 지니느냐. 첫 번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두 번째,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25쪽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비늘이 덮여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편견이라는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의 비늘 말이지요. 이 비늘이라는 건 편견,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들을 비유하는 단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책은 바로 그 비늘을 벗겨줍니다. 그야말로 우리 시야에 새로운 지평을 활짝 열어주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더 넓혀준다. 더 넓고 깊은 세계를 보여준다 라는 뜻입니다. 그 놀라움을 무엇에 비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신봉사가 눈을 번쩍 뜨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신봉사가 눈을 뜨는 것처럼 세상을 처음 보는 것처럼 놀라운 것이다 라고 빗대고 있네요. 과정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결과는 무척이나 값지니 그토록 책 읽기의 중요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 라는 말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평생 가야 할 길입니다. 비록 어려울지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길이며 가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광희, 훌륭한 빛남으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러니 책과 벗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요. 자, 이렇게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더 넓게 올바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결과는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눈부시게 훌륭하게 빛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여기까지 끝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끝. 책 속에 길이 있으므로 평생 책과 벗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작가가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 학생들에게 이렇게 책 속에 길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유용한 도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문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 26쪽에 1번 관심 있는 분야나 직업을 떠올리며 생각 그물을 채워보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상시 내가 흥미를 가졌던 혹은 관심이 있었던 분야나 직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적어봅시다. 네,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진로 분야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책을 통해서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였는데요. 선생님이 그와 관련한 진로 도서 목록을 올려두었습니다. 1번부터 17번까지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 중에서 원하는 책, 마음에 드는 책을 한 권 골라서 6월 30일까지 읽고
독서 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에 독후감을 기록하면 선생님이 우리 한 학기 동안 이런 책을 읽었다. 독서 그리고 과목 세특에 선생님이 반영해 줄 테니까 책을 읽고 독후감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제는 필수는 아니고 선택 과제입니다. 하지만 진로에 대해서 관련된 책을 읽는다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죠. 많은 친구들이 읽고 독후감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 과제는 올려둔 학습지를 다운받아서 1쪽부터 7쪽까지 빈칸을 채우고 문제를 풀어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습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